최근 중국에서는 다양한 로컬 프랜차이즈들이 정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맥도날드나 KFC 아니면은 스타벅스 같은 외자 브랜드 위주의 시장에서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탄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출장 때에도 이러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루이싱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출장에서 이런 루이싱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같은 쇼핑몰에 위치했던 스타벅스와 루이싱, 그리고 또 다른 저가 경쟁 프랜차이즈 코티커피의 주문량을 보면은 루이싱의 주문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루이싱의 픽업 카운터입니다. 못해도 10잔 이상의 그런 주문량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고객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루이싱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입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루이싱의 또 다른 저가 프랜차이즈의 경쟁자인 코티커피 또한 그렇게 고객들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싱이 이렇게 처음부터 순탄한 성장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 우선 커피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90년대 때 스타벅스가 가장 처음 중국에 입점을 하면서 이런 고가 커피 체인의 시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 물가가 밥 한 끼에 5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00원, 7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커피 한 잔에 20에서 30위안이니까 거의 한 6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스타벅스는 좀 고가 시장을 노리고 중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루이싱이 나오기 전까지는 커피 시장은 줄곧 스타벅스 같은 이런 고가거나 아니면은 기성품,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성품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루이싱은 201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루이싱은 스타벅스보다는 다소 다른 전략 위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보다 싼 값에 비슷한 품질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주문도 거의 모바일 결제로 받고, 그리고 매장도 테이크아웃 위주의 시장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2019년 연말 기준으로 루이싱의 점포 수가 4,500점포까지 늘어났으니까 2017년부터 거의 2년 사이에 이렇게 고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도 터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1월에 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는데, 공매도 리포트에서는 루이싱이 가입자 수와 그리고 매출을 최소 50% 이상 부풀려서 보고하고 있다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루이싱의 주가도 97%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 결과 이런 재무회계 조작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 당시 회사는 고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점포 확장도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심지어 길거리 화장실을 개조해서 간판만 달아서 매장으로 사용할 정도로 좀 무리한 확장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거의 루이싱이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은 오히려 루이싱이 미국 자본을 조달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적자를 보면서 커피를 파는 그런 애국주의 커피 프랜차이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고, 특히 루이싱이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망하기 전에 빨리 먹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회계 조작 이슈가 터진 이후의 그림을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주문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역설적이게 재무 조작을 했는데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중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도에 회사 운명을 반전시킬 또 다른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코코넛 라떼라는 그런 신메뉴를 냈는데, 이게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신제품이었던 코코넛 라떼는 기존 라떼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추가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라떼 맛보다 훨씬 더 그런 고소한 맛을 강조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소한 그 맛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좀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2021년 초에 해당 제품을 내놨는데, 이 회사가 2020년도까지는 적자를 보다가 2021년도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점포 수는 14,000개니까 스타벅스가 지금 중국에서 7,600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 대비해선 거의 한 2배 정도의 점포 수를 보유하고 있지요.
물론 이렇게 커피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쟁 심화보다는 같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서 루이싱도 지속적으로 좀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경쟁 상황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루이싱이 중국의 커피 시장을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프랜차이즈는 타스팅이라는 업체입니다. 타스팅은 중국의 본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이 회사 역시 단기간 내에 정말 빠른 성장세를 보인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타스팅은 2012년에 피자 가게로 시작을 했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서 사이드로 햄버거를 냈었는데 버거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려서 그 점에 착안해서 2020년도에 정식 버거 프랜차이즈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당시에 점포수가 300여 개였는데 2023년 돼서 현재까지 6,000개까지 늘어났으니까 이 기업 또한 거의 한 4년 만에 이런 단기간 내에 고성장세를 보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점포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업계 3위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고, 특히 맥도날드가 현재 5,700개 정도의 점포를 중국에 가지고 있으니까 맥도날드보다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의 특색이 뭐냐면은 버거 메뉴에 중국의 색깔을 상당히 많이 입힌 프랜차이즈라는 것입니다. 매장 인테리어부터가 빨간색으로 거의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지도 최대한 중국 느낌 나게 빨간색 위주로 가져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러한 빨간색이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 젊은 층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빨간색을 오히려 싫어하는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좀 올드해 보이고 기성세대들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빨간색을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레트로 유행이 중국에도 불면서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트렌디하고 힙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인테리어를 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버거 제품도 그냥 빵이 아닌 중국식 빵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구워서 이걸로 버거를 만든다는 점이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난한 치킨 버거도 만들 수 있지만 마파두부 버거라든지 아니면은 베이징 덕 버거, 이런 다양한 중국 특색 메뉴들도 있어갖고 이런 것들이 SNS에서 오히려 큰 화제가 되면서 기업 홍보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도 출장 갔을 때 직접 먹어봤는데 확실히 빵이 쫄깃해서 다른 KFC나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기업보다는 좀 차별점이 있고, 특히 감자튀김도 그냥 케찹에 찍어 먹을 수 있는데 양꼬치에 뿌려 먹는 이런 쯔란 시즈닝도 같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뿌려 먹으면은 이게 또 생각지 못한 별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평균 가격대가 KFC나 맥도날드보다는 20-30%가량 낮아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KFC도 최근 실적 발표회 때 타스팅과의 경쟁을 인식했는지 본인들도 중국식 버거를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고 밝힐 정도로 어느 정도는 중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부상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업체들을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들 업체의 좀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모바일 생태계에 상당히 특화된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면은 캐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바로 이제 미니 프로그램이 열려서 그 안에서 메뉴를 정하고 그걸로 이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에 상당히 특화된 결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이런 모바일 결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지만, 수년 전 루이싱이 진출하면서 이런 모바일 결제를 도입했던 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방문객의 QR코드를 찍고 앱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고객 관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프랜차이즈만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진한 라떼 맛을 강조한 루이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빵을 특색으로 가져간 타스팅이라든지, 과거의 중국 프랜차이즈들은 해외 브랜드 베끼기에 급급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특색을 살려서 소비자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비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단순 음식료 프랜차이즈 뿐만이 아니라 의류라든지 주얼리, 가전제품, 이런 다양한 소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중국 본토 기업에 있어서는 성장의 공간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큰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